그러니까 배속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어제 얘기를 전화를 했었는데 아직 다 안 돼가지고요. 좀 이게 그냥 이게 구동되는 것이고 약간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배속은 크게 배속으로 듣는 거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한번 들었으니까 이제 기회 좀 익으니까 배속으로 듣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배속을 하려면 여러분 이게 이제 유튜브 있잖아요. 이게 크롬하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일단 크롬을 일단 다운받으시면 금방 깔려요. 그럼 이 크롬 보면 검색창 나오잖아요. 저기 다 써져 있죠. 이 검색창에다가 다음이라고 하는 걸 치죠. 다음. 크롬을 깔고 그다음에 다운받아 가세요. 다음을 치면 다음이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나오면 다음 이제 우리 카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카페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창을 열면은 여기 밑에 오면 아마 뭐 이런 표시가 나올 거예요. 이런 표시, 이런 표시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밑에가 이렇게 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다 마우스를 딱딱 대면 아마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는 화질을 좀 더 고화질로 할 것이냐, 저화질로 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아마 평균으로 딱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좀 더 고화질을 보고 싶으면 고화질로 클릭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속도라고 되어 있고요. 속도. 그 속도를 딱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면 1.0 그리고 1.2, 1.4, 2.0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속도가 배속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알겠죠? 어디를 먼저 깔아야 되냐? 크롬을 먼저 깔아야 돼요. 그래서 크롬에서 항상 뭘 들어가냐? 다음으로 들어가요. 다음에 들어가서 하면은 여기 이 표시 있죠? 이런 표시가 있어요. 밑에 보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 마우스를 딱 얹으면,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원래 이제 1월 중순까지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1월 중순에 해서 어제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중순이 됐잖아요. 중순이 된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아직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끊었더니 전화가 몇 수십 분 오더라고요. 안 받았어요. 아침에 다시 전화했는데 또 안 받았어요. 알겠죠? 뭐 좀 있으면요 이제 또 뭐라고 오겠죠.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직의 쓴맛을 좀 보여줘야지요. 무슨 말을 해요. 참 이렇게 여러 들으니까 카드 시고 강의한 목소리 나오던데. 그 속도 조절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디? 속도 조절. 거기서 이제 좀 속도 느린 걸로 하니까 술도 쉬고 강의하시는 거. 속도를 늦추니까. 느리게 하니까. 얘는 남들 안 하는 거지. 남들 안 하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너 와서 문장 보여줘. 아까 뭐라고? 불교 용어 뭐야, 그거? 반야신경이, 누가 반야신경 얘기했냐고. 그래서 얼굴 한번 보여주라니까 가서 앞에다 한번 쳐다봐줘. 안 봐. 왜? 자, 66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66페이지 보면 비진입 표시하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봐요. 먼저 여러분요, 비진입 표시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 봐보세요. 여러분 비진입 표시만 딱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법령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비진입까지만 어렵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먼저 여러분 뭐를 보냐면 의사하고 표시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치를 해야 되죠? 일치를 하고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런 불일치를 뭐라고 하냐? 그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의 흠결 이렇게요.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모르고 있다. 그것을 백구조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알고 있죠. 표의자가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것을 표의자만 알고 있냐. 107조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다. 이것을 뭐라냐. 108조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위 표시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요.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는 것을 뭐라냐.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렇게 놓으면 불일치할 때만 무슨 지가 나온다 그랬죠. 무슨 지? 의사주의이다. 그다음 무슨 지? 표시주의이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온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때만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기나 강박에서는 의사주의, 표시주의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문제예요. 이런 비지인 표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비지인 표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요, 이 시간까지만 이러면 어려우면 그 다음 시간은 민법 총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알죠? 저번 시간하고 이 시간만 어려워요. 이런 비지인 표시가 뭐예요? 진한 의사 표시가 비지인 표시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것을 이제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할 때는 어떻게 말로 해야 되죠? 자, 봐요. 이렇게요. 의사와 표시의 뭐를? 불일치를 누가?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통정의 표시는 뭐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상대방의 뭐를? 양해를 얻어서 하는 것을 착오라고, 뭐죠? 통정의 표시라고 그래요. 착오는 뭐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라고 그래요. 사기다 강박은 뭐라 한다? 의사 표시는 일치하나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은 이 표를 암기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지 뇌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그런데 하자가 있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불일치하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비지니. 표의자가 모르고 있느냐, 차고. 표의자가 상대방의 양해를 얻었느냐,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먼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알아야 되냐. 여기 의사하고 표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의사 있죠? 이 의사를 뭐라 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효과 의사. 다른 말로 이걸 뭐라 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그냥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효과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이. 봐봐 여러분, 여기 쭉 보면 내심의 효과 의사를 효과 의사라고 하고 맨 끝에 의사라고 하고 진이라고,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라니까. 이걸 암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뇌의 용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심의 효과 의사, 그다음에 효과 의사, 의사, 진이. 그다음에 여기 표시죠. 표시하고 똑같은 건 뭐죠?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그래서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행위 또는요 표시행위로부터 뭐가 되는?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추단되는 효과 의사. 추단이라는 것은 추측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말이 의사 표시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죠. 우리는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으면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원칙적으로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뭐대로? 표시대로다. 우리 이것을 뭐란다?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가 있다? 의사주의가 있다. 이걸 암기해야 되겠죠? 의사주의요. 그럼 의사주의는 뭐죠? 의사주의라는 것은 첫 번째요, 상대방과 누구요? 표의자의 뭐가? 의사가 뭐한다? 의사가 일치해야죠. 일치. 그럼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아까 부번에 얘기했죠?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비진이 표시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사주의는 여러분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어?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죠. 표시주의는 표시가 유효. 알겠죠? 그럼 봐봐. 비진이 표시는요, 원칙은 유효예요. 유효. 예외적으로 뭐가 되냐? 무효가 돼요. 무효. 그 다음에 허위 표시는요, 허위 표시는 무효가 돼요. 무효. 착오는요,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한다는 것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보는 것이냐?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먼저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뭐를?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시를 유효로 본다. 무슨 주의예요? 표시주의가 되죠. 표시를 무효로 본다. 무슨 주의예요? 의사주의가 되죠. 허위 표시는요, 무효죠. 뭐가 무효다? 항상 우리가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있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것은 107조, 108조, 109조밖에 없어. 이 중에서 유효라는 것은 표시가 유효란 말이고 무효는 표시가 무효라는 말이에요. 간단한 말이잖아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대로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뭐가 문제이다? 표시가 문제이다. 표시를 유효로 본다.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본다. 의사주의. 이렇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표시를 유효로 보죠. 그럼 무슨지? 표시주의고. 무효로 본다 무슨지? 의사주의. 무효로 본다 무슨지? 의사주의. 표시를 차고는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러니까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가 원칙이다 이 말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표시주의고 예외적으로 의사주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다? 절충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요 항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표시를 가지고 본단 말이죠. 표시를 유효로 본다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본다 의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다 무슨지? 표시주의.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뭐대로 효력있어? 의사.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있어? 표시.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있다? 의사.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 표시주의는 뭐가 유효? 표시. 항상 의사표시. 유효냐 무효냐는 항상 표시를 가지고 따져.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보자면 먼저 우리가요 비진위 표시를 먼저 봐. 비진위 표시. 비진위 표시 원칙을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 을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갑이 을한테요 증여를 한단 말이죠. 갑은 을한테 증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어. 우리 이것을 청약을 하죠. 그러면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해. 이 사람의 의사는요 전혀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줄 마음이. 그런데 표시를 뭐냐? 표시를 준다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이것을 뭐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비진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표시라고 하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뭐라고 한다? 비진이 표시 이렇게 얘기해. 비진이 표시 이렇게. 그럼 비진이 표시인데 지금 누가 있죠?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죠? 표시주의죠.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뭐대로? 표시대로. 그래서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럼 등기는 유효가 되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냐 비진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줄 의사가 없는데 줬죠? 그럼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비진위 표시다. 상대방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 하냐 우리가 판례라는 암기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하면 이런 경우요 그것을 사립대 조교수 사직서 제출이다. 사립대 국립대 그러면 큰일 나. 사립대학교 조교수인 갑이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인 이사회에서요. 갑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우린 것을 표시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비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독일 민법에서는 어떻게 구별하냐? 심리유보라고 하는 거다고. 심리유보. 그 다음에 여기 희언표시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독일은요. 심리유보는 뭐냐면 우리 집에 월세를 갑이 살고 있는데요. 내가 뭐냐면 너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월세를 올리고 싶단 말이죠. 월세를 좀 올리고 싶은데 올려달라는 말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다음 달에 월세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데 싼 방 있으면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데 싼 방 있으면 알아봐. 나가달라 이 말이죠. 나가라 이 말이죠. 말은 나가라고 했죠. 그런데 내 마음은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너가 그 돈 올려주고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 나는 당신이 나가지 않고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대신 월세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월세를 올려달라고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방 다른 데 알아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것을 심리유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뒤에다가 숨기고 있다. 이걸 심리유보라고 한단 말이죠. 희언표시는 뭐냐? 희언표시는 농담하는 거죠. 친구가 우리 집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며칠 이렇게 숙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친구하고 둘이 장난하다가 야, 너 자꾸 그러면 너 방 빼. 이렇게 방 빼. 둘이 지금 뭐하고 있죠? 농담하고 있죠? 둘이 놀다가 야, 너 자꾸 그럴래? 야야야, 너 안 되겠다. 방 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방을 빼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알죠? 그걸 희연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독일 민법은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해.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걸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이유나 동기를 보면 그것을 심리유보 희연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어떤 책들, 우리나라 책들 보면 뭐죠? 비진이 표시는 심리유보다. 이렇게만 해놓은 책들이 있어. 그건 잘못된 것이요. 비진이 표시는 심리유보하고 희연 표시를 우리나라는 포함해서 비진이라고 그래요. 그럼 비진이는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서 얻지 않았어? 얻지 않았죠? 허위 표시를 뭐라 한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죠? 그런데 비진이 표시는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는 표의자만 알고 있죠? 표의자만. 그러니까 이걸 단독이라고,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단독 허위 표시다. 그런데 108조는요, 통정 허위 표시고, 여기서는 표의자 혼자만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비진이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진이 표시가 원칙이고 예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외로 보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공통적인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공통적인 거. 지금부터 공통적인 거.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뭐다? 표의자죠. 표의자고 을이 뭐다? 상대방이다. 이런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표시. 이 사람의 의사이죠.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의사는 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표시는 준다고 얘기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비진이다. 이렇게 하고 비진이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 예외의 현상을 보는 거죠. 상대방이라는 사람이요. 상대방 사람이 표의자의 의사가 뭐죠? 비진이죠. 비진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단 말이죠. 알았다, 악이죠. 악이. 그다음에 알 수 있었다, 뭐다?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표시대로 가는 거예요? 의사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것을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로 가는 거죠.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고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요, 알았거나 뭘 한다?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의사주의죠. 우리는 상대방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하거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로 간다? 의사주의죠. 그래서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하죠. 이 등기는 무효가 되죠. 등기가 표시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소유자.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 그런데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하기 전에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잽싸게 병한테 처분하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 이런 말이죠. 이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병한테 등기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 것을 뭐란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이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다 무효, 차고사기 강박에 의하여 취소가 돼서 무효 이 말이죠. 이렇게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누구일 때? 선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이고 악이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 못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107, 108, 109, 110조에 의해서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선이죠.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요, 그 다음 사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럼 여기 악이죠. 악이면요, 그 다음 사람 무죠.
무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을 못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엄폐물. 그래서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다 알잖아요. 엄폐하고 은폐하고요. 은폐라고 하는 것은 위장술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가 숨기는 것이고, 엄폐라는 것은 이렇게 지형지물을 통해서 뒤에 숨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가 되죠. 선의가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딱 취득하죠. 그러면 이렇게요. 칠판이 딱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칠판 뒤에 숨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만약에 병이 악의가 된다?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지금 저기 보는 것처럼 저희처럼 이렇게요. 유리창이 있죠. 유리창. 유리창을 딱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밖을 딱 쳐다보면 선의가 지나가든지 악의가 지나가든지 보여 안 보여?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병이 악의가 되면은 그 다음 사람은 선의인지 악의인지 또 보이죠. 그래서 선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일 때는 또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고, 만약 이 사람이 선이죠? 그럼 소유자가 됐죠? 그럼 여기에 또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또 엄폐물이 또 쳐지죠? 그냥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만약 이 사람이 악이죠? 악이면 다시 누가요? 기라고 하는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를 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면 또 보되고 악이면 또 보안되고, 그럼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 갑하고 을만 있어봐. 갑하고 을만 있으면 지금 누가 소유자죠?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병이 선이면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병이 선이면 선의의 제3자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악의 제3자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의한테는 아무 말 못하고 악의할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가요 103조 위반이다, 104조 위반이다,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절대적.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상대적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제3자 있죠. 그러면 이 제3자 이렇게 돼 있잖아. 제3자. 이 제3자에 뭐가 있냐? 3대 원칙이 있어. 그래서 제3자에 3대 원칙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3대 원칙이요. 그러면 제3자의 3대 원칙은 뭐냐? 여러분 제3자요.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그래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돼. 그러면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든 무과실이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여기요 무효의 또 3대 원칙이 있어. 또 무효의 3가지 원칙.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죠. 언제까지나. 그래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됐잖아요. 무효. 이 무효를 갑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누구도 을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누구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도 갑과 을이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봐봐. 이것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전부 다 공통이 되는 것이에요. 전부 다 이게요. 107, 108. 좀 있으면 우리가요 통정의 표시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공통인지 아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봐. 지금 여기 봐봐요. 원래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이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다 이 말. 소유자. 그럼 을이 소유자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또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잖아요. 왜냐면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는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왜 소유자가 아니죠?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그러니까 을이 악이나 과실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여기 반대로 해서 반대로 하면 이 을이 지금 소유자죠. 그럼 을이 소유자라는 것은 을은 악이이다 선이이다? 선이이다.
선이이고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무과실이죠. 그래서 을은 선이 무과실이 됐을 때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은 비진인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되죠. 선이고 과실이 없어야 되고 비진 표시가 무효라고 하죠. 무효. 무효는 뭐가 무효다? 표시가 무효죠.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비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예외인데요. 여기에서 이 예외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여기 예외.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요. 굴로자. 굴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에 관한 것.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나와. 우리 항상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야. 봐봐.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건이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죠? 여기는 지금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것은 굴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한번 볼까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굴로자가 사직서를 내가지고 지금 여기요 판례가 문제가 돼가지고 교과서에 쓸려 뭐죠? 지금 기본서에 지금 여기 실렸다 판례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굴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냈겠어요? 이런 봐봐. 굴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면은요 사용자가 쫓아가가지고 너 왜 사표 냈냐고 쫓아가서 물어봐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굴로자가 뭐죠? 부당하게 해고를 했죠? 그랬을 때 뭐란다?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부당 해고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부당 해고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 의뢰한 사람이 다시 복직을 시켜달라 이 말이 아니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복직을 시켜달라 이렇게 했을 때 굴로자 사건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이 을이 누구냐? 회사 사장이거든요. 회사 사장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표의자 굴로자한테 뭐라 그러냐? 사표를 강요한 거예요. 사직서를 내라고.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의 강요, 사용자의 지시 이런 말이 있어. 그런 말이 주는 뉘앙스가 뭐예요? 봐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말의 뜻이 뭐냐? 이런 거란 말이죠. 사용자의 지시 또는 뭐다? 강요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런 말이. 그러면 회사가 누구냐? 회사, 사용자가 누구냐? 상대방이거든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굴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냈다 이 말이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강요에 따라서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냈다 비진이죠. 그러면 갑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회사나 사용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지시했다, 강요했다, 경영방침이다 이런 말이니까. 그랬을 때 굴로자의 사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원칙에 관한 판례, 예외에 관한 판례를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걸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짧게 한번 봐, 짧게. 지금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잖아. 짧게 보면 먼저 이렇게 갑이죠. 갑이요. 비진이죠. 비진이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을이요. 을은 원칙. 비진 표시의 원칙. 원칙은 을 앞으로 뭘한다? 등기하죠. 등기하면 을이 뭘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알겠죠? 근데 이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되고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여기서 병이다.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이것은 원칙이다. 자, 그럼 또 조그맣게 갑이요? 비진이죠? 비진이인데요. 이것을 예외죠? 예외적으로요. 여기서 을이죠? 을이 악이거나 또는 뭐가 있다?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을 앞으로 되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요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벌한다. 그럼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죠. 병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무슨 법칙? 엄폐운의 법칙.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은 을이요 우리가 비진 표시가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을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런데 만약에요 이 을이요 악이라든가 과실이 있죠.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등기는 무효가 돼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하고 악일 때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이 말을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보면 금방 0.5초가 나오니까.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뭐냐면 을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에요. 을이요. 근데 여기 병이죠. 병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있고요. 무과실. 을이 선이인데 을이 과실이 있고요. 을이요 악이인데요.
악의인데 을이 무과실이고요. 그 다음에 악의인데요. 을이요. 과실이 있어요. 악의이고 과실이 있어.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이렇잖아요. 그럼 봐봐. 을이 선이 무과실이죠. 선이 무과실인 경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몇 번이에요? 네 개 다죠. 네 개 다.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을이 선이 무과실이죠. 선이 무과실이면 선악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고시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보고 계시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여기는 뭐냐? 여기는요, 이 을이 악이이거나 악이인데 과실이 있거나, 이 을이요, 선이인데 과실이 있거나, 만약에 이 사람이요, 악이인데 무과실일 수 있다. 무과실일 수 있다. 여기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서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몇 번이에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을이. 그러니까 몇 번이냐고? 기역이 기역만 소유권을 취득하죠. 만약에 기역이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부분하고? 선악, 전부가 다 소유권 되죠? 그럼 이제는 기역을 지워. 기역 지웠죠? 그러면 니은, 디귿, 니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선이 무과실 아니죠? 여기는 악이 과실이 있고 선이인데 과실이 있죠. 악이인데 무과실인데 악이가 되죠. 어느 경우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면요, 이런 경우는 여기 병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몇 번? 1번? 왜 1번, 2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이런 경우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이런 경우는 봐봐. 여기는 경우는 악이나 과실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소유권 취득 못해. 하나만 있으면. 그럼 여기는요, 악이 과실이 있으면 안 되고, 여기는 과실이 있으면 안 되고, 여기는 악이 있으면 안 되죠? 아무 어느 경우도 소유권 취득 못해. 어느 경우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누구 이기만 하면 돼?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아무튼 그 다음 사람은 선이가 돼야 돼. 선이. 여기는 과실,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이것은 따지잖아. 오직 선이 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1번, 2번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됐으면 여러분들요,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자, 그 다음에 진이 있는을 봐. 진이 있는. 이제는 거꾸로. 지금 우리 비진을 먼저 봤죠? 이제 뭐냐? 진이 있는 의사표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를 공부할 때, 법을 공부할 때는 무작정 줄 긋고 암기하면 안 돼. 비진 표시 원칙에 관한 판례는 무엇인가?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건이다. 알죠? 그런데 책들 같은 거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모든 책들을 보면 아무렇게나 그냥 판례를 이렇게 줄줄이 써놓거든요. 줄줄이요. 그런 것은 그 판례가 어디에 해당하는 판례인가를 분석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아무튼요, 비진을 써있으니까 비진이 다 논단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책을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요, 몇 년을 고생하게 돼 있어. 왜? 이게 그 시험에 나올 때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비진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아무튼요, 내가 이 판례를 모르는 판례는 아닌데 어디에 해당하는 판례인지를 모르고 있으면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건은 비진 표시 원칙에 관한 판례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여러분 근로자가 사익서를 제출했다, 대리권을 남용했다, 이것은 비진 표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권의 남용의 경우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진이 있는 의사표시죠? 봐봐, 진이가 있다는, 진이가 무슨 말인가 나도 좀 이따 설명하고. 진이가 있다네, 진이가. 그러면 진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럼 여기서 뭐냐? 갑이, 진이 있죠? 진이 있다는 것은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면 여기 의사 표시이죠? 이 사람의 의사는 뭐죠? 주고 싶다, 이 말이죠. 표시도 주고 싶다.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이것을 뭐란다? 의사를 뭐라고 진이라고 하죠? 의사가 진이죠? 그러니까 진이 있는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고 싶어서 주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요. 진이 있는 의사 표시의 경우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사다, 표시다, 그런 말을 쓰려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그런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죠?
일치하고 무조건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일치한 의사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뭐를 일치하죠? 그러면 일치한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 사람은 선이 악을 따질 수가 없어. 왜냐?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이걸 따지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걸 따진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데 그런 걸 왜 따져?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너 가지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왜 따질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면 이때의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또 불문하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인이가 있을 때는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걸 읽고 보고 나면 그러면 진이, 여기서 진인 의사표시에 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진이. 이러면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를 얘기해? 생각, 이것을 우리가 뭐냐냐? 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이가 뭐죠? 진이? 봐. 여러분 혹시 법정 영화를 잘 봐야 돼. 법정 영화를 보면 진이란 말이 금방 나와요. 여러분요, 오늘 내가요, 학원을 오려고 그래요. 학원에 가려고 왔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쇼핑 가자고요. 전화 왔어. 그래 뭐라 그래? 내가요, 여러분들 그 공주에서 공부하는 것은요, 나의 공부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 온 가족 빼고는 다 모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요, 야 니네 엄마가 오셨니? 아 우리 엄마요 저기 뭐지 원플러스요 교양 강좌 들어갔는데 뭐 이런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아무도요 내가 공부한 것을 아무도 모르죠. 왜? 나의 공부를 저기 알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친구가 가지고요 전화 오죠. 야 우리 쇼핑 가자. 그럼 뭐라고요? 아 학원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얘기하죠. 나 오늘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할 일 뭔데 물어보죠. 꼬치꼬치. 아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그럼 같이 해줄게. 빨리 끝내고 가자. 이렇게 하면 돼. 골치 아프잖아 이제요. 그러면요 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내 놀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이런 것은 그냥 나 혼자 할 테니까 알았어. 그러면 잔머리 굴리죠. 순간적으로 0.1초 사이 잔머리 굴려야 되죠. 이 인간하고 같이 쇼핑 갔다 와가지고 야간이라도 학원을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인간이 우리 집 와가지고 청소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 내내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받고 밥 못 먹고 소화 안 되고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먼저 가스알명수 마셔야 될 것이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갔다 온 게 낫겠죠. 근데 나는 쇼핑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뭐라 하죠? 야야 아니야 그냥 같이 쇼핑 갔다 오자. 내가 갔다 와서 나 혼자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학원 뭐죠? 나는 쇼핑을 갈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쇼핑 같이 가자고 얘기하죠. 그것을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의자의 생각, 그것을 진이라고 해요. 내가 진정으로 쇼핑을 갈 마음이 있는가? 그걸 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요, 우리가 법정에서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요, 왜 오늘 또 기도를 또 안 해주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 집에 가서 하려고? 집에 가서 하려고? 오케이.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학원에 나오기 전에 나왔는데, 이거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갈까 말까 고민도 많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혹시나 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냐?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요, 학원에 강의를 들을 생각이 정말 진지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그냥 진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 자체가 뭐냐? 진인 것이죠. 나는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지금 집에 가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법정 영화는 꼭 한번 봐봐. 그러면 꼭 나와. 법정 영화 보면 뭐라고 하죠? 살인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주인공은 살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가 되죠? 법정 영화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검사가 신문을 하죠. 당신은 왜 죽였습니까? 나는 죽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러면 죽인다고 말을 했습니까?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왜 그 죽은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증인을 신청합니다. 신청하죠? 증인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 그때 포장마차에 술 마실 때 둘이 다 심하게 다투다가 갑이 을을요 죽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증인 내려가죠? 검사가 다시 묻죠?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아니 그때 열받아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 못하냐? 이 뒤에 말을 하고 싶어. 뒤에 말을. 아니 열받았는데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때에서 내가 정말로 사람을 죽이냐? 이 말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물어보죠? 검사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검사의 신문은 거기서 끝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
그게 아니고요. 끝이야. 그럼 판사가 뭐라 그래? 거피고 조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럼 뭐냐? 끝이야. 이게 우리가 법정 영화 아니잖아요. 이거 실제 재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좋은 변호사를 쓴다, 비싼 변호사를 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자꾸 그 사람이요 잘못된 것을 생각을요 끄집어내는 것이죠. 이게 아주 좋은 변호사, 나쁜 변호사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딱 하죠. 그러면 그냥 검사 들어가 버리죠. 그럼 판사는 어떻게 생각한다? 아, 저놈이 그때 그래서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생각이 자꾸 이제 좋은 쪽으로 본다, 나쁜 쪽으로 본다,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했다고 살인죄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죠? 이게 우리 뭐냐? 이걸 진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요,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죽인다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 사람은 죽일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란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이 말이죠. 그러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말이죠. 여기 봐봐. 강박을 이제 둘 다 신군부 전두환 사건이에요. 전두환 정권에 있을 때요, 총칼 들고 위협하는데 누가요? 재산을 헌납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잖아요. 헌납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는 뭐죠? 경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칼 들고 강박을 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 이거 주고 그냥 사업하자. 증여하기로 하고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친구가 나오라가지고 쇼핑 가져가죠. 안 오면 우리 집 와서 빨래 도와준다 가죠. 그러면 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차라리 쇼핑 따라갔다가 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쇼핑 갔다 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있어요.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주죠. 대출금 명의를 대여해 주죠. 이런 경우 무슨 말이냐? 친구가 뭐죠? 신용불량이에요. 신용불량인 친구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립학교죠. 사립학교가 교직원 명의를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교직원 명의. 그 다음에 여기 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로자가 스스로. 이런 봐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진이 있는 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 말들이 여기 있는 거 증여하기로 하고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진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나올 때는 그러면 진이 있는 의사표시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대조명의는, 뭐죠?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다. 여기서는 뭐라 하느냐?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봐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것은 뭐냐? 내심의 효과의사. 이런 맨 끝에 와봐. 내심의 효과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진이라고 얘기해. 의사 진이죠. 맨 끝에 진이. 내심의 효과의사, 의사 진이라고 되어 있죠. 의사 진이죠. 의사가 결여된, 진이가 결여된 우리 것을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이다 이 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비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이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하는 말을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가 진이라는 말이고 이것이 결여됐다는 것을 비진이란 말이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학이라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런데요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익숙하게 돼요. 금방 익숙해. 알겠죠?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대출금 내 명의를 빌려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친구가 돈을 갚으면 다행인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죠. 내가 책임을 져야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채무 부담의 의사를 뭐라고 얘기해? 의사 진이죠. 진이가 없는 것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 비진이라고 그래.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진이 있는 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사립학교가요 국립학교는 그런 게 없어. 원래 학교는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교육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돼. 허가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안 해주니까 대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 그래서 교직원들한테 해놓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최대 5천만 원 받아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학교 증축을 하고 돈을 우리가 갚아주겠다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직원들의 생각은 뭐냐면 학교는 돈을 빌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가 돈을 갚아주면 다행인데 안 갚아주죠.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직원들의 의사는 뭐냐? 교직원들의 의사는 학교가 돈 안 갚아주면은 자기가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다. 이걸 뭐란다? 진이 있는 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니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는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으므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으므로 그러면 비진이죠. 안 되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07조에서부터요 110조까지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적용되는 범위, 적용 범위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요 재산상 법률행위요. 재산상 법률행위는 적용이 되죠. 두 번째 가족법상이요. 가족법상은 중요한 것은 의사가 중요하고요. 표시는 무조건 무효예요. 의사만 중요시. 따라서 107에서부터 110조가 적용한다. 이런 말이기요. 누군가가 나하고 자기하고요 둘이 혼인신고를 해놨다고 해봐. 혼인신고? 그럼 혼인신고는 표시잖아요. 나는 혼인할 의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표시가 있어도 필요 없어. 의사가 중요시. 의사. 가족법은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표시는 무조건 무효가 돼. 자, 그럼 세 번째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요 사직서를 제출. 사직서. 그럼 공무원은 뭐라죠? 공무원을 뭐라냐? 사인. 우리 개인이죠. 개인. 사인. 다른 말로 사인이라고 하죠. 사직서는 어디다 내죠? 국가한테 내죠. 국가하고 나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공법관계죠. 그래서 공법행위라고 얘기해요. 공법행위. 그래서 공무원이 사표를 내는 걸 뭐라냐?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를 해. 사인의 공법행위. 알겠죠? 그럼 이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표시제로 효력이 있고요. 107조에서부터 110조가 적용이 안 돼. 무슨 말이냐? 공무원이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이 사표를 내죠.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그날로 아웃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요. 소송행위죠. 소송행위에서 뭐가냐? 소치하가 있는데 소를 치하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소를 치할 마음이 없는데 소를 치하했어. 그런데 소치하는 무조건 표시대로. 그래서 107에서 110조가 적용이 없어. 무슨 말이냐?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소를 치하했죠.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소를 치하했다고 할지라도 치하한 소를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소송행위는 무조건 뭐대로 효력이 있어? 표시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강박을 당해서 소를 치하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 치하는 유효가 되는 것이요. 내가 소를 치하할 마음이 없이 소를 치하했어? 그것은 무효가 아니고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공법상 행위하고 여기 지금 공무원 소송행위하고 공무원 있죠? 이걸 잘 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되게 내용이 많아 보이고 그러지만 이것이 하나가요, 107, 108, 109, 110의 공통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먼저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표의자 한자만 알고 있다. 단독 허위 표시죠. 그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하고, 표의자가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다. 그럼 두 사람이죠.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모르다. 그럼 뭐가 된다? 착오가 되죠. 모르면 착오. 그래서 여기요, 비진이하고 통정 허위 표시하고 착오와 차이는 뭐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자 있는은요, 의사 표시를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다? 내심의 효과 의사, 그 다음에 의사 진이란 말이고, 표시하고 똑같은 말이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런 말이고요. 일단 상대방이 있죠. 우리가 항상 상대방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따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있다, 원칙적으로 무슨지 표시주의다.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의사주의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란다? 일치한다. 알겠죠? 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럴 때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이런 말이고, 진이 있는 비진이 표시죠?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래서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은 소유자죠? 그 다음 사람은 뭐로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이것을 뭐란다? 사립대학교 조교서 사직서 제출이고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악이나 과실이 됐을 때 무효가 되죠. 그럼 이때 병은요,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하고, 악일 때는 소유권 취득 못하고, 병이 선이이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고,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증명 책임은 불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불리한 사람이. 지금 봐봐요. 우리가 아무 말 없으면 제3자는 선의로 추정하죠. 제3자는 선의로 봐버리죠.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래서 병이 선의이다. 그럼 누가 소유자? 병. 그럼 누가 소유자가 아니야? 갑. 그러면 갑이 불리해, 유리해? 불리하죠. 그런데 아무 말 없으면 제3자는 선의로 추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병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장한다? 갑. 갑은 유효를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3자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증명을 해.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지지 않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이 있는 데서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다. 5개가 중요한데 특히 이 2가지는 죽었다 깨나도 알아야 된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라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충은 명의를 빌려줬다.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5가지를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런데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뭐라고 하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주채무자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 그럼 비진이죠?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의 말투를 잘 알아야 된다. 적용법에서는요, 우리가 비진이 표시는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것을 뭐란다? 그냥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는 비진이 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를 취한다, 소를 취하? 그런 경우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럼 잠깐요. 책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셔요. 여러분 66교는 법률 요건 그렇게 되어 있죠? 의 법률 요건. 그 다음에 2번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맨 밑에 보면 1번 진의. 비진의 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뭐다? 표의자의 생각. 그 말이 가장 중요해요. 표의자의 생각. 그것을 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면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를 하기로 하고 거기를 걸어놓고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이걸 말한다 진이죠. 진이 알겠죠?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자 67페이지는요. 보면 67페이지 판례에다가 여러분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하고 써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진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1번이요. 첫 번째 줄 끝에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가로 묶어요. 최선이라고 판단. 이것을 뭐란다? 진이 있는이다. 진이죠. 진이. 여진이. 두 번째 줄 끝에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뭐라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고요. 2번은요. 법률상 살상의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죠. 이런 경우를 말한다. 두 번째 줄 가운데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말이 중요해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알겠죠? 그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있죠? 2번은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되어 있죠? 틀렸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아닌. 그래서 1번이 뭐죠? 1번이 원칙. 사립대학교 조교수. 아까 얘기했죠? 여기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립대학교 조교수를 말한다. 표의자죠. 갑이죠.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이걸 비진이죠. 비진이 그 다음에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했죠. 제출 그걸 표시죠. 여기까지를 뭐란다? 비진이 표시라고 하죠. 그런데요. 학교법이나 이사회를 말한다.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세요. 그 사람의 의사가 뭐죠?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선이 무과실이다 이런 말이죠. 선이 무과실. 그러면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니은 봐봐. 니은 근로자가 회사, 근로자는 표의자고 회사는 상대방인데 경영방침, 회사의 경영방침 또 그다음 써봐요. 또 뭐라고 쓰냐? 그 다음 사용자의 지시, 회사의 경영방침에다가 뭐라고 쓰냐? 사용자의 지시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지시를 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사용자가 직접 뭘 했다? 지시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밑에 줄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재밌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여자가요. 주식을 투자해서 다 망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알면요.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했냐? 주식 하는 사람한테요. 당신이 원금하고 투자금을 보장해준다. 이런 약정서 하나만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우리 남편한테 보여주고 안심을 일단 시키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투자금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각서를 써줬단 말이죠. 그럼 나는 써주고 싶어서 써준 게 아니고 고객이 써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이죠. 이 지금 여기요. 증권사 직원이요. 그런 각서를 써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 몰라? 알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진이죠. 비진이 알고 있으니까 그 각서는 무효가 되죠. 각서를 써줬더니요. 그 여자의 남편이요. 그 각서가 진짜 각서인 줄 알고 그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보면 고객의 요청이죠. 고객의 요청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악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악이.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투자금 보장 각서를 쓰는 것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되죠. 알면 뭐가 된다? 알면은 알고 있다? 그럼 뭐가 되죠? 그건 비진이. 모르고 있다? 착오.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그런데 만약에 모르고 그러면 뭐가 된다? 착오가 돼. 착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알고. 이러면 죄송한데 그 앞에요. 표의자가 불이치를 알고 동그라미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이렇게. 자 4번요.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는다. 왜 그런다고 그랬지 아까요?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았어. 거기다가 심리유보 플러스 희언표시 이렇게. 심리유보 플러스 희언표시. 농담도 비진이 된다니까. 농담도. 알겠죠?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뭐죠? 봐봐.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유효이죠? 거기다 써.
상대방은 선이 플러스 무가 실이 돼야 돼. 알겠죠? 상대방이 선이 플러스 무가 실이 돼야지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이요. 예외적으로 무효죠. 이런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봐.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이렇게 봐봐. 시험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요. 자, 그럼 보면 어디로 보냐면 예외에서 1번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해봐. 악이에요.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동그라미해봐. 가실이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겠죠? 그럴 때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이런 입증 책임도 가지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3번 제3자에 대한 관계죠. 이런 봐봐 여기요. 제3자는 선이 이겨나면 된다고 그랬죠. 과실이나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첫 번째 끝에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바로 옆에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단독행위 그건 놔두고요. 2번이요. 공법상 행위를 봐. 공법상 행위요. 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죠. 공무원을 가로로 묶고 공무원 그것을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뭐냐냐? 공법행위라고 얘기해. 공법행위.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사인의 공법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첫 번째 줄 끝에 와봐. 사인의 공법행위는 준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사인의 공법행위는 10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란 말이나 사인의 공법행위란 말이나 같은 의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냐? 비진입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일단 비진입 표시가 우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비진입 표시를 알면 그럼요. 좀 더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뭘 보냐면 통정허위 표시를 보죠. 통정허위 표시를 한 번 더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갈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비진입 표시잖아요. 이 비진입 표시에 관한 건 여기가요. 통정허위 표시하고 다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알겠죠? 여러분요. 시간이 나면은 오늘 오후에 강의를 들으면 여기 비진입 표시뿐만 아니고 뭐를 알 수 있냐?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오후에 강의를 애들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여러분요. 이거 강의를 집에서 동영상으로 듣나요? 동영상으로 집에서요? 예. 그래서 집에서 동영상을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듣고 오늘요. 이 자료 있죠? 자료 오늘 얘기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다시 한번 하고 토요일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수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 아침에요. 테스트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아침에 여러분 오시면 몇 시 오시죠? 보통 10시 돼야지 와요? 그 안에 뭐다? 한 50분에 못 와요? 9시 50분 정도까지 오시죠? 그래서 9시 50분까지 오셔가지고요. 문제 테스트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음 주 수요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꼭 다음 주인데 여러분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까지 배운 데까지요. 그래서 책을 강의 있죠? 강의를 이렇게 좀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겠죠? 왜냐하면 그냥 강의를 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시험을 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야지만 된다고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요. 시험지 답안지 내라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요. 일단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내가 들어본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